아까 얘기 드렸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즘 중국에서 만드는 그 책에 보면, 청소년 그 세계사 책 보면, 한국의 상국이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고구려. 고구려는 자국 역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는 세계사에 포함되니까, 세계사 속의 한국의 상국은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 그거들이 아시아 대교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남부의 그 만 지난 변환이 변해서 신라, 백제, 가야로 성장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 학자들이 여기에 지난 만 변환을 그려놓잖아요. 우리 지도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지난 만 변환이 바로 신라, 백제, 가야로 변한 거다. 예, 중국의 논리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강 이남에 뿌리를 둔 이 삼안에서 발전해서 신라가 통일하고 또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을 넘어 중국의 영토를 잠식했다. 결국은 이 위에 우리가 먹은 거는요, 중국 영토를 잠식한 게 돼버리는 거죠. 중국의 논리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쪽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어려워지면 이쪽이 자기 땅이 원래 자기 땅이었다라는 논리를 밀고 들어오기 위한 이 영국권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2003년도 한국 KBS 전북군정 문제 터뜨리고 11월, 12월 내 난리지기고 있을 그 시기에 바로 압록강 건너 지반시, 그 고구려 국내성에 있는 지반시에 중국군 12만 명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넘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그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전에 가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나오죠. 국경출판사에서 청소년용으로 출간한 세계통사의 삼국관련글. 요게 나옵니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거주민은 한인이다. 이들 한인은 마한 진한 변환으로 상갈래로 나뉘었고 각자는 약간의 불합을 형성하였다. 한인이 가장 이른 국가가 진국이다. 사마는 각자 세력의 발전에 따라 신라, 백제, 군강과야를 세우고 이에 진국은 와해되었다. 신라는 진한이 서기전 54년에 세운 국이고 백제는 마한 지역에 세워졌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 소수민족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우인 온조가 세웠다고 한다. 서기전 18년에 마한 백제국에 남하여 건립한 국가이다. 근데 너무 굴욕적인 걸 너무 깊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컨셉만 알면 되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아주 열나요. 알아야지요 하고 제대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 위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네. 예, 여기 보면 신라, 백제, 건국해서 실제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걸 해석해 놓은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동북궁정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참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중국은 저렇게 해서 우리 역사 그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역사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아유 저 천덕꾸러기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일본 유학한 있던 사람은 전부 진짜 부일하는 사람 내버렸는데 이제 부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북궁정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북한 전략 그리고 또 대미 정책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긴밀하게 물려 있고요. 실제로 전국도 아까 말씀드렸죠. 56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그 국토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료를 확보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지금 이제 알박기 하는 거죠. 알박기 하고 그들의 종족을 넓혀서 한족화 시키고요. 그러니까 조선족의 후손도 한족화 시켜서 한족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TV 볼 때 얘기했었죠. 중국하고 축구하는
걸 봤을 때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조선족이 아니에요. 자기 선조들이 조선족이었는지 몰라도 자기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경제 개발을 해주죠.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펴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을 진정시키고 감싸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티벳이나 위구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중화민족론이라는 걸 새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웅조차 전부 새로 불가리하죠. 그래서 20년 전에 중국 최고의 그 민족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역적이 돼버리고, 그때 역적이고 못됐던 놈이었던 놈이 지금은 영웅이 되고, 우리를 침범했던 아주 강력한 적군이 우리 조상의 영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중국의 영웅이 돼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정부 6가지 논의, 그리고 이제 4개의 고구려 문제, 이런 건 실제로 학술적으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베가 큰소리 빵빵 치는 건 뭐예요? 한국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말이 맞거나 틀리거나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논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쩔 건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잠깐 이 만주 지역하고 연계해서 얘기했지만,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야말로 연변의 조선족들까지 들썩거리면 연해주는 그냥 내줄 건가요? 연해주는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죠. 연해주 원래 우리 땅인데 소리 소문 없이 지들끼리 해먹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 소유 감출 겸, 또 일본 사람들 비위 맞출 겸 해서 1937년도에 우리 고려인들 다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타슈켄트로. 그런 한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를 우리는 보통 간도라고 하고 여기는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땅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절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이 지도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저기에 나와요. 이 천주교 교구 지도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조선교구예요. 이 지역. 지금의 남북한을 합친 땅보다 더 큰 땅이 조선교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토 문제를 하게 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학술적 의도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학술적 의도가 아닌 정치적 의도였다라는 거. 그렇고 그들이 학술적 의도가 아니고 정치적 의도라면 우리의 대응도 학술적 의도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북한 전략은 두만강 개발, 몇 년 전에 이쪽 두만강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주 이쪽에 개발하고 그것도 잡았죠. 중국에서 그 책임자를 갖다 잡아주겠어요. 예.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돼서 사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왜? 지들 손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낮은 선봉 자유무역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가스 존을 이 북한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통과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바로 육자회담에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멍청했던 외교가 뭐죠? 그 전에 북한에 엄청나게
이 개성공단이다, 뭐 금강산 관광이다 해서 북한과 대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뺄 수가 없으니까 육자회담이 딱딱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정권 바뀌고 북한과 완전히 단절 딱 시키고 나니까 북한하고 자기들하고 직접 대화하잖아요. 우리 껴줄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차이인지를 사람들 잘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앞세워야 될 거냐, 빨갱이 논리를 앞세울 거냐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이 보려한 상태에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역사적 영주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북한에 연착륙할 수 있는 국경수비대를 요소요소에 잘 갖춰놨다. 2003년도 그때도 보니까 12만 명이 순식간에 집결이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주 특유의 그 무산 및 개성공단 그 개발 그 유도 이제 이런 것들인데 신의주 쪽의 무산시고 개성공단은 또 열어주고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다양한 그 전략을 지금 사실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그 서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 그 다음에 예속 이런 것들에 가속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는 철저하게 중국에 예속돼야 된다. 지금도 만약에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 2달 정도만 끊으면 북한 인구의 반 이상은 아사될 거다. 그런 현실 속에서 중국은 그런 것까지 누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남북한 잘 되는 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과 북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 정권에서 북한과 잘 돼가고 있을 때 중국은 오히려 셈을 냈다라는 얘기고 낮은 선봉지구나 금방 전에 얘기했던 신의주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책임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지덜이 데려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 그 지능 공정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야 그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동북 삼성이 아니고 동북 사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국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미 정책으로는 인도나 중앙아시아하고의 또 특히 러시아하고의 이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중국의 세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군부에 대한 우호적 지지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쓸 때하고는 그때 김정은 나오기 전에 제가 쓴 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나 큰 기조에서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펙, 아시안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 지역 내에서의 자기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지금까지 쭉 살펴보듯이 각종 나와 있는 책이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본 자료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봐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군국군정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이 치밀하고 원대하고 장기적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진짜로 우리가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신라 정통론에 의존한 신라 중심의 그 정통론을 계속 펴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시대에 고구려 연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없었고 동북풍정이 터졌던 2003년도 당시에 고구려를 가지고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의 박사님이 11분밖에 아니셨어요.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학교에 근무하신 분은 2분밖에 안 계셨어요. 고구려를 홀대하는, 고구려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이 국가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굳이 반도사관 식민사학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학맥에 대한 풍토 이런 거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단사학은 그들대로 하나의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가고 있잖아요. 민족사학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제야사학. 너만한 거 가지고는 내 말이 무조건 오르니까 너희들은 다 틀렸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 그것이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제야사학이, 민족사학이 강단사학을 이기기는커녕 강단사학이 콧방귀 끼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그걸 밥 벌어먹으려고 그걸로 밥 먹을 생각하고 명예 얻을 생각으로 민족사학을 한다고 그러면 애시당초 접고 어디 가서 접시닦기라고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정신없이는, 다른 정신없이는 민족운동 할 수 없고요. 민족역사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거시적으로 다시 조명해야 된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사소들, 예를 들어 중국 25사, 일본 서기, 이런 것들, 번역서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대중화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저같이 어설픈 사람이 나와서 강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나와서 떠들면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인데 어디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 살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대중화하고 그래서 그 지평을 한껏 넓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요즘 문화 콘텐츠 유행이잖아요. 역사 드라마도 하기는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너무 드라마는 드라마의 힘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해서 문제인데, 왜냐하면 작가들이 깊이 있는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티브를 쥐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작가분들이나 이런 것은 참 답답해요. 그런 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8년 전? 7년 전? 그때 이제 명기대 역사, 문화 콘텐츠과에서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집을 하니까 방송 작가도 오고 뭐도 오고 해서 진짜 의도하는 대로 왔다. 근데 무당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시고 다양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나가면 된다. 다음 학기에 바로 모집이 안 되세요. 돈 내고 하라고. 학교니까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강됐어요. 저도 잘렸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이런 인터넷 강국에서 홍보는 오히려 떨어져요. 다른 나라들보다. 요번에 독도나 동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인터넷 싸움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국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끼리끼리 잘해요.
그래서 내가 포함된 뭐 200명, 300명 포함된 그 쇼살에 들어가면 와, 전 세계에서 다 호응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건 즐거울 수 있는데 밖으로 전파가 안 돼요. 그 한계입니다. 진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모여서 할 때 보세요. 온 대한민국 다 점령한 거 같습니다. 뒤집어나. 자기들끼리잖아요. 그거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은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2003년도에 그 세계문화에서 문제, 고구려 문제, 그거 할 때 이코머스에 보내기 위해서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제대로 하는 사람 찾아서 며칠을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런 노력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번역기에 의존해서 대충해서 보내는 안 게 맞아요. 해갖고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석학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석학들이 제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 진짜 좋은 토양, 그 인터넷 세계 최고인데 그걸 갖고 마음 확산시켜야죠.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체계 있게 하려면 돈 좀 있어야 되는데 돈 되는 놈 없다라는 거죠. 제발 로또 되면 이거 하나 그냥 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그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하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예, 실제로 그 우리 역사의 원료 반도사관 신민상 얘기했었지만 이쪽 그 대륙사와 우리 한국사의 연결,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사와 우리 한국사의 연결, 세계사와 한국사의 연결, 이거 이루어진다. 우리 역사 얘기하면서 잘 떠드는 사람들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뭐 했지? 몰라요. 정주 시대에 뭐가 발명됐는데 그럼 유럽은 그때 뭐 만들었지? 몰라. 연계를 안 시키죠, 공부를.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동북풍경을 뛰어넘는 그 철학적 차이를 이루는 것은 이 통일의 당위성,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오래 얘기하면 같은 얘기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해야 될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이제 하려면 더 많이 오래 걸리겠죠. 네, 이거 그 전에 5년 한성 그 사자품열관인데요. 네. 여기 저 갔을 때는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갖고 거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담배값 집어주니까 문 열어주더라고요. 문판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왜 닫고 있었느냐? 조작. 전부 고구려는 중국 거다라고 바꾸고 있어요. 예, 그때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체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책임이 그 단독권에 대한 그 인식, 우리 국민이 모두 망갔기 때문에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 간도에 대해서 그 일본이 연구한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16권짜리입니다. 간도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한 권짜리도 없어요. 제대로 된 거. 다 태웠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그 16권 갖다가 번역본 만들자. 제안서를 3번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3월 5년 됐나요? 3번째 올리기. 그런 거고요. 요거는 지방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면 완전히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국내성이 있던 지역이라. 그런데 지금은 가면 고구려의 그 수도였던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고구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예, 그들의 이제 오래된 지방정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이런 겁니다. 요즘 그 아베가 많이 활동하죠. 네. 대단한 아베 같아요. 정말. 대단한 아베 같긴 한데 이 사람은 그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라야마는 뭐예요? 과거에 잘못을 인정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요, 일본에서 이 구구파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때는 구구파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 좀 하지마 시끄러워 이러던 일본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구구파가 워낙 많으니까 읽기 하다가 그냥 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어요. 왜? 그리고 그런 구구단체가 국가기관을 빌려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 네. 우리 국가하고 비슷한 점이 좀 가스천하. 제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일본하고 자꾸 동조하려고 이제 정치권에서 하지만 이 철없는 일본 사람들은 말하면 아 일본이 자꾸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동조되잖아 이런 얘기가 너무 시켜요. 답답한 얘기죠. 네. 근데 여태까지 오늘 말씀드린 게 중국 공정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붙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뭐예요? 앞뒤로 호랑이하고 승냥이가 있다. 네. 예, 이런 얘기고요. 또 일본은 지금 일본의 국내 정치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돌파구가 아베가 필요해요. 강성발을 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베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베 할아버지가 아베 신조죠. 네. 그 사람도 일본 총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외교부도 일본 총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지방이냐? 조슈번이라고 알죠. 일본의 조슈번. 조슈번이 거기서 바로 명치 유신이 시작되죠. 네. 거기에 누구?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 아베 가문도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계속 이어져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한 눈이라는 걸 만들고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일본의 명치 유신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의 그 맥이 지금 오늘날 일본 수상하는 아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만 줄 아세요? 미국 엄청나게 믿잖아요. 네, 더 무식해요. 미국이 딱 잘라서 일본과 한국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될 상황에서 어디 잡을 것 같습니까? 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걔네들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요, 1900년, 100년 전 그 지국시 시대에서 말하는 말권세만 바뀌었을 뿐, 필리핀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 강대국 중에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강대국이 돼서 자기들 말 제대로 안 듣는 나라가 돼버리는데, 결국은요, 우리 스스로 통일의 요건을 만들고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동북공정과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 논리 사이에 껴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이 노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동북공정을 다시 봐야 되는 것, 단순히 고국의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들의 논리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 그 다음에 통일을
어설픈 빨갱이 노래를 내세워서 큰일 나네. 통일이 안 되는 이런 작당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적이다라고 저는 맞아요.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나쁜 짓을 하고 내 얼굴을 가격을 해도요, 내 동생이기 때문에 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인간입니다. 동북궁정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동북궁정의 의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날보다 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